신혼부부가 5억짜리 아파트 매매할 때 공동 명의로 하면은 정말 유리할까요? 일단 취득세, 증여, 등기 이런 순서들이 뒤죽박죽 되면은 몇 천만 원 더 나옵니다. 오늘 영상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절세 방법 이수백 세무사입니다. 요새는 결혼 전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전세로 많이 구하기는 하지만 가끔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가간에 돈을 많이 모아뒀다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도 있죠. 이 경우에 공동 명의로 할지, 취득세는 누가 낼지, 부부간 차용증을 작성을 왜 해야 하는지, 부모 자녀 간 증여 시점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 필요한 순서와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사례로 살펴볼게요. 사례를 볼게요. 남자는 모아둔 돈이 2.5억입니다. 부담대를 3.5억을 받아서 총 6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여자 측에서는 모아둔 돈 2억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1억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가 5대5로 공동 명의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집 살 때 낸 돈이 6억과 3억으로 각각 6대3의 비율인데 어떻게 5대5로 공동 명의를 진행할지와, 둘째로는 현재 시점에서 부부간 증여가 성립되는지 여부, 즉 6억의 부부간 증여 공제가 적용될지, 마지막으로는 아직 혼인 전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많을수록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은 순서도 꼬이고 세금이나 추가적인 비용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 얘기한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집 살 때의 기여 비율은 6대3이죠. 전국의 목표는 남자랑 여자가 5대5로 아파트 명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는 우선 기여율대로 6대3 정도로 등기를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5대5로 등기를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혼인 후에 다시 등기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등기소에 가서 제출도 해야 되고 그 제출을 법무사가 해주니까 추가적인 법무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초부터 최종 목적인 5대5 명의대로 지분을 등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5대5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개월 후에 혼인을 한다고 해서 지금 등기하고 몇 개월 후에 또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추후에 변경 등기를 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인 비용도 훨씬 덜 들겠죠. 공기간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여 비율인 6억과 3억 때 공동 명의로 하고 싶은 비율인 5대5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그냥 차용증을 쓰면 됩니다. 즉 4.5억 대 4.5억으로 기여를 한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1.5억을 대여한 것으로 차용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자는 몇 개월치 정도이므로 없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득세는 5대5로 가능하면 내던가 아니면은 당초에 남자 측에서 돈을 더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취득세만큼은 여자 측에서 전액을 지불하고 그 지불한 만큼 남자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차용증을 변제했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차용증을 나중에 혼인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부부간 증여공제인 6억을 적용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혼인신고 전이다 보니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는 겁니다. 1.5억, 지금 차용증 1.5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 면제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증여공제는 6억이기 때문에 1.5억까지는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 0원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죠. 이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증여세가 당연히 나오겠죠. 1.5억에 대해서. 근데 혼인신고 전후에 따라서 아예 증여세가 안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 차용 부부는 차용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둘의 채무 관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증여 신고 자료들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합해서 10년 동안 부부간 6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증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 6억 한도 이내에서 증여를 해야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아내가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사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공제 제도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와는 다르게 혼인신고 전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결혼하기 전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혼인신고 전에도 증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최소한 웨딩홀 계약서나 아니면은 청첩장 정도는 첨부를 해줘야 국세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제출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연락 와서 제출하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첨부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여 신고를 혼인 신고 전에 할 수 있다 보니 혼인 전에 아파트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 대금을 증여 대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억을 현금 증여 받아놓고 증여세 신고를 1억 현금 증여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증여 공제 한도 아니므로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오늘은 공동 명의로 혼인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부부간 공동 명의는 왜 할까요? 물론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법상 이득도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1인이 보유하나 공동 명의로 보유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1인 보유 시 1주택일 경우에 12억 공제만 받을 수 있음에 반해서 공동 명의를 하게 된다면 부부, 신랑, 신부 둘 다 각각 9억 원씩 고합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즉 자세 표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공동명의 방식을 이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재개발 예정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사례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볼 예정이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